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시민을 위하고 안성시의 발전을 위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해서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가급적 감사 관련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감사 결과 시정, 권고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매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력기획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해갔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면 전략기획 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의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안성시 전략기획 담당관 김종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이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한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김종면 전략기획 담당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략기획 담당관 김종명입니다.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심사에 이어서 조례 등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2022년도 결산안 심사 승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 담당관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4쪽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4쪽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그리고 5쪽 보조금 및
민간 우특사업 관리 철저히 공통 사항은 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 보수적 예산 편성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예산 수립 및 집행 권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 침체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세 및 지방세의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도 세납액 징수, 추가 세원 발굴 등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 추계와 관련하여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순세경이여금, 보조금 내시 등의 철저한 세입 분석을 통해 사용 가능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부터 우리 시는 공도 시민청 건립, 평생학습관, 가족센터, 수영장, 안성맞춤 공감센터, 노후된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등 대규모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중기 지방재정 수립과 연계한 사업의 우선순위이고 효율적인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금 통폐합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실시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기금 운용 성과 분석 제도를 활용하여 기금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과 분석 결과 사업비 편성 비율 및 집행률이 행안부 공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입액의 대부분이 일반 및 기타 특별액에서 전입된 일부 기금은 전출금을 제한하여 폐지를 유도하고 기금 사업 중 법정 기금을 제외한 예산으로서의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에게 예산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조 도시공사 추진 관련 현 경제 상황, 여름 반영 등 제반 사항 재검토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성도시공사는 2021년도 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시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주민 설명회 및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추진하였으나 설립 시기, 재정 상황, 타당성 등 수많은 논의 끝에 조례 등 심사 특별회에서 상정하지 못하고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를 제외한 경기도 24개 시군이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미설치 6개 시군 중 4개 시군에서도 설립 타당성 용역 중이거나 용역이 완료되어 조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우리시 지역개발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단의 공사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성도시공사 설립을 위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의원님들과 지속적인 논의와 수기를 거쳐 안성도시공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조 권고사항입니다.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4건입니다. 68조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 그리고 69조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은 전체 부서 공통 사항으로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과 업무 연차를 통하여 행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조 유천, 송탄 치수작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적극 추진입니다. 상수원 규제 합리화 및 평택고 수질 개선을 위해 2021년 6월 30일 환경부, 경기도, 안성, 용인, 평택시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매 분기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시 의원님들께서도 유천 송산 치수장을 조속히 해제하는 촉구를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의 이행 로드맵에 따라 우리시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 관리하고 경기도 용인시와 함께 평택시 상수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조 일반 시민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 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간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설문조사, 워크숍, 예산학교 개최, 홍보 캠페인 등 주민 참여 예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적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처음 실시하여 전년도보다 예산학교 운영을 10회 늘렸으며 제한사업 공모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3억 원 이상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의 공도 시민청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452억 원으로 부지 면적은 4,725평방미터, 연면적은 1,793평방미터이며 국유지 매입과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7월에 착공하여 2025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서울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 시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적절한 예산 편성 집행을 위한 정관 및 규정 개정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협력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유연 근무를 실시한 직원 복무관리 소홀입니다. 복무관리 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등록등, 직원 교육을 통해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부터 5쪽 임차 건물 현황까지는 저희 부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읍면동 방문 시 고산면에서 용인 SK 반도체 산단에서 일일 약 36만 톤의 방류소와 관련하여 면 주민들에게 전력 사용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여수토 방수로 낙차 지점에 소수력 발전소 설치를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이 가동된 후에 방류수에 대한 실제 저수지 수량 증가 등의 자료를 기초로 소수력 발전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등 11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 공모 실시 현황은 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22년도 시책 업무 추진비는 정책협의체 안성시 민간의원 회의 참석자 중식 제공 등과 관련하여 270만 3천 원을 그리고 올해는 159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의 부서별 업무 추진비입니다. 2022년도에는 소속 직원의 업무 추진 격려 등과 관련하여 359만 8천 원을 올해는 110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부터 공사 사업 관리까지 현황까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 담당한 소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최근 3년간 세입 추계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징수과에서 세입 추계된 자료에 의거 본 예산 및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세입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 우리 시는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말 총 이월액은 1,616억 2,083만 5천 원이며 수입이 1,150억 8,980만 6천 원 그리고 지출이 875억 6,536만 4천 원으로 총 275억 2,446만 2천 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에는 1,891억 4,529만 7천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 참여 예산 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2022년 운영 상황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설문조사, 워크숍 개최, 예산학교, 홍보 캠페인 등 주민 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올해에는 지역 권역별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처음 실시하여 전년도보다 예산학교 운영 횟수를 10회 늘렸으며
제한사원 공모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조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제출일 기준 2022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된 총 53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 주민 212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를 돕고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현황을 알리며 그룹별로 논의 및 발표를 통해 역량 증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현재 예산학교를 적극 운영 중에 있으며 전년도 6회에서 올해는 16회로 횟수를 늘려서 더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도 제한 사업을 적극 접수받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낭비 신고센터 운영 현황 및 홍보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타당하지 않은 지적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예산 낭비 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4건이 다 타당하지 않은 지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1조 규제 개선 추진 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을 위해서 불합리한 중앙부처 법령 규제 수시 발굴과 민생 규제 공모,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제어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 해소 등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장 밀체 규제 개혁을 통하여 기업인 협의회 및 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규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으로 현장 규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기반 강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군 종합평가 규제개혁 분야 전 항목 S등급을 달성하였고 2022년 1분기 행안부 규제로 해소 우수 사례에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23조 규제개혁의 운영 현황입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4조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유천 치수장 및 평택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규제 개선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및 3개 시가 함께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한 이래로 현재까지 회의를 총 19차례 개최했으며 2021년도에는 유천 송탄 치수장 규제 합리화와 평택호 수질 개선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3개시 합의안을 마련하고 현재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개시 주요 협의 내용으로는 2030년까지 평택호 수질 목표 3등급을 설정하고 정책 목표는 2등급으로 하며 관리 대상 물질은 TOC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생협의회의 사업을 점검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평택시 지방 상수원 실태 조사를 실시를 요구하여 향후 상수원 규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1조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지원 내역입니다. 2001년 말에 안성의제 21로 창립된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는 2021년 환경과에서 전략기획 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쾌적 안성 디자인 사업, 신의 규제 발굴 사업, 기후 및 생태 환경 교육 등 각종 행사 추진, 좋은 일자리 발굴 사업, 시민 인식 증진 사업, 산내들 푸른 안성 환경 축제 등이 있습니다. 안성시 및 인근 시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의 사업비와 운영 내역은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조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시 민선 8기 공약사업은 시민 중심과 시민 이익을 핵심 가치로 삼고 경제, 소득, 시민, 교통, 쾌적 안전, 문화와 심, 교육, 공동체 등 8대 추진 전략에 따라 총 102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일 기준 102개 공약 사업 중 8.8%인 9개 공약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 시민청 건립 현황입니다. 공도 시민청 건립은 총 사업비 452억 원이며 부지 면적은 4,725평방미터, 연면적은 1,793평방미터이며 2025년도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기지 매입과 실지석의 용역이 완료되어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조 공모사업 참여 및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은 총 37건 참여 중 35건이 선정되어 국비 82억 6,900만 원, 도비 32억 1,300만 원, 기타 60억 3,500만 원으로 총 175억 1,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은 총 23건 참여 중이며 제출일 기준 20건이 선정이 되었고 2건이 응모 중에 있습니다. 36쪽부터는 시설관리 소관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명 전략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섭 위원님. 예, 최우섭 위원입니다. 뭐 간단하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유천 치수장 관련돼서 아까 얘기를 좀 드렸는데 우리 평택호 수질은 뭘로 한다 그랬죠? 그 수질 기준을? 그러니까 이제 그 TOC를 저걸 해가지고 수질 이제 3등급을 목표로 2030년까지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거든요. TOC. 네, TOC니까 예. 그 토탈 오가닉 그 카본이라고 해갖고 탄소 관련된 그거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그 SK 관련된 것도 네. 그게 원래 흐르는 물에는 어떤 기준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화학적으로 이제 뭐 BOD도 쓰고 COD도 쓰고 뭐 TOC도 있는데 지금은 정체된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그 수질 관련된 오염도나 이런 평가를 할 때는 정체된 그게 맞는 거예요. TOC나 그 관련된 COD라고 해야 되나? COD도 있고요. 예, BOD도 그렇죠. 있고, 예. 근데 이제 BOD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흐르는 물에 사용하는 건데 우리 안성시는 SK 관련된 거를 BOD로 받았단 말이죠. 예? 그 고사모수에 물이 들어가요. 그 우리가 지금 그 기준에는 거의 대부분 흐르는 물, 안성시도 대부분 아마 그 기준을 다 맞게 적용하는데 SK 관련된 것만 뭐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SK 관련된 것만 굳이 고사모수에 들어가는데 BOD로 그거를 바꿔놨어요. 이게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아직 뭐 우리 지금 SK 특위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지만 이거는 정말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우리 저 전략기획 담당관님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환경 쪽에 BOD라든지 COD, 뭐 TOC 이런 쪽에 이제 전문적인 아니라서 그때 이제 그 협의할 때 그 사항이 이제 BOD로 뭐 적용됐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혹시 이제 그 환경과에 때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은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네. 이제 일례로 우리 유천 치수장 같은 경우는 우리 결의안도 우리 좀 의원님들 전체로 이 폐지 결의안을 또 촉구 결의안을 이번 좀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 그 전략기획 담당관님 보시기에 이 유천 치수장하고 송탄 치수장이 이미 그
근처에 규제는 걸어놨는데 전략 산업 단지가 들어오면서 다 훼손이 됐어요. 이미 이게 유천치수장하고 송탄치수장 근처에 대규모 산업 단지들은 다 들어와 있는데 안성만 계속해서 지금 말 그대로 규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법적으로 이제 규제가 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뭐 공장 설립에 그렇죠. 지금 제한을 두고 있는 그래서 부분인데 그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일단은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됐든 그 규제 지역 안에 들어와요.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여기서 거기까지 뭐 논의될 적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이제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용인에 반도체 국가 산단이 지정되면서 그게 이제 일부가 해제된다는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나름대로 저희 국회의원이라든지 저희 전략적으로 지금 저희도 거기에 대해 대응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좀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죠. 네. 그 부분은. 예, 그리고 앞으로 유천치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산단의 규제를 받고 있는 이번에 그 들어오고 있는 단지 중에 성안인가요? 성안인가 입장이 천안이요. 천안, 예. 천안 성안. 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이제 그렇죠. 거기 지정됐죠. 근데 거기는 들어와요. 아니 거기도 지금 그 우리하고 똑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엊그저께 이제 거기 관련된 그 국장님들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연대해서 평택시에 대응하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제 뭐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뭐 다른 시군이라든지 우리가 연대해가지고 지금 그런 협력을 하고 있고 모색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환경부도 방문해서 앞으로 이제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저희 저기한 사항을 피력을 할 겁니다. 저희. 이제 평택에만 이 문제를 맡겨둘 수 없다. 평택이 그거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거의 한 44년 피해를 본 거잖아요. 예, 예.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는데 전 이번은 정말 적기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 이번에 해제되지 않으면 이건 정말 안성시는 계속해서 이 규제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은 명분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번에는 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네. 추진을 좀 해주시고 뭐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시민들과 전 시민들과 하여튼 힘을 합쳐서 이번에는 꼭 반드시 취수장이 좀 해제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의원님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약간 그런 모티브가 현 시점에서 당분간에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거기에 또 이제 그 용인 국가산단이 지정되면서 전력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이상하는 저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거를 해제하지 않고는 그런 거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로 알고 저희도 이제 시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합심해서 지속적으로 할 거고 우리 인근 시군하고도 연대해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SK 쪽에서 방류수가 제가 보니까 36만 톤이 예, 하루 나오는 거잖아요. 예측치가 이제 그 정도 된다고 예. 일일 36만 톤 정도. 그래서 이제 뭐 평택강 예. 지금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네, 평택고. 평택강으로 뭐 우리 안성천도 예. 바꾸겠다 예, 그 말씀 평택에서는 그런 거 있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취수 시설도 좀 다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양이 엄청 늘어날 거 아니에요. 배도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36만 톤이면? 글쎄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고 일단은 36만 톤이라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양이죠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렵지만은 원래 이제 우리가 평택시는 그물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공업 용소가 됐던 뭐 식수가 됐던 그물이 필요한 건데 원래 우리가 평택시가 이렇게 저기하면 진짜로 이 자연을 역행할 수 있다면 그리 물을 안 보내면 평택시도 엄청난 고통을 겪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 물을 안 주면 근데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죠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좀 분위기도 하여튼 뭐 국가산단을 통해서 뭐 저희가 지금 뭐 다른 곳에서는 좀 더 많은 혜택들을 보고 있는데 안성은 계속 피해만 보고 있어요. 지금 SK도 지금 오염수는 그러니까 뭐 오염수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하여튼 뭐 처리수가 안성으로 직접 들어오고 그리고 농민들은 걱정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엄청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고 그 36만 톤이
방출이 된다고 방류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보면 지금 있는 하천 계획으로는 제가 보면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하천 듭니다. 계획도 예. 지금 변경하는 거로 예. 먼저 번에 협의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정통훈 의원님. 네, 정통훈 의원입니다. 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좀 칭찬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행감 고맙습니다. 네 앞서서 보니까는 우리 우수 공무원들 저기 사업계획 잘 내고 사업제안서 네. 선정 받아오고 하면 우수 공무원들을 보니까 포상하는 제주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규제개혁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진행했던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우수 공무원을 우선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을 절감한 건데요. 저희 이번 추경 3회 추경 그 예산안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과거와는 달리 산출 기초가 꼼꼼히 많이 담겨졌습니다. 근데 읍면동이 여기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읍면동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보통 그 사업비가 잡히면 그 용역비가 네. 실시 설계비라고 하죠. 실시 설계 용역비가 약 몇 프로입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2%가 되는 것도 있고 또 6% 되는 것도 있고 이제 그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점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니까는 보편적으로 6%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읍면동에서 다 올라온 도로라든지 그런 확포장 공사 아니면 이제 다시 재포장 이런 것들 보시면 보통 모든 공사비가 6%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신청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6%대를 담으면 5천이 안 돼서 뭐 4,800 몇십만 원이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냥 5천 이렇게 해갖고 그 남는 금액 그것을 그냥 더 보태가지고 예산 신청을 보편적으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삼중면입니다. 네. 유일하게 지금 삼중면에 보시면 그 지역개발 지원 사업 외통마을 마을 안길 확장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성한 직원은요 4.85%로 그 실시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여기 실시 용역비를 잡았는데 그래서 금액을 맞춘 거죠. 이렇게 100단위, 1000단위로 요거를 해봐. 이렇게 보시면 이분은 아마 그 실시 그 설계 용역 하시는 분과 그 공사하시는 분과 요 금액을 아마 절충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작은 노력을 보여주는 부분도 위에서 예산을 따오는 것 못지않는 바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예, 그런 모범적인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을 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을 절감해준 네, 잘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 아까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 예산 낭비 센터가 있다고 네, 하셨지 예산 않습니까? 낭비 신고센터, 네, 예산 낭비 신고 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는 여기서 예산 낭비를 좀 신고를 좀 하겠습니다. 화면 좀 제가 준비를 좀 한 게 있거든요. 여기 네, 네.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서면입니다. 예. 서면이고 불이 잘안 예. 흐릿하게 보이네. 여기 서면이고요. 자, 마을회관이 어느 쪽에 마을회관 같습니까? 혹시? 왼쪽이요? 오른쪽 거는요? 경로당 같고요. 지금 저 동네에 총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서 사업비를 주셨습니까? 저 오른쪽에 지금 오른쪽은 경로당 같고 왼쪽은 마을회관 같다고 하셨죠? 그런데 보시면 저 마을회관이 언제적 정도의 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저 건물로 봐도 제가 양식을 봐도 굉장히 왼쪽 거 좀 옛날 과거형 그 건축 구조 같습니다. 이거 방법이 자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기 아니 본 거 아닙니다. 잘 봐주십시오. 저 들어가는 입구 많이 낡았죠.
저기 미장입니다. 자, 다음 거 봐주십시오.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다음 좀 봐주십시오. 네, 화장실이죠. 그 마을회관에 있는 미장리 마을회관입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요, 머릿돌 보시면 2020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3년 전에 저걸 건물을 진 거겠죠. 자, 제일 앞으로 좀 가주십시오. 네, 제일 앞에. 네, 여기 보시면요, 왼 오른쪽에 있는 건물 마을회관입니다. 쓰고 계십니다. 사람들 많이 안 계십니다. 마을 주민분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사람도 몇 모이지 않는데 이거 왜 짓냐고. 이거 지금 최근에 짓고 있는 겁니다.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아직 공사 안 끝났습니다. 자, 이용할 수 자, 있는 주민 자, 지금 보시면요, 오른쪽 거는 지금 현재 그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양호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뒤에 보여드린 삼중면 미장리 23년 된 마을회관은 아까 보시다시피 엄청 열악합니다. 화장실도 완전, 그런 화장실 요즘 잘 없습니다.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게 현장 가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그저 마을에서 이장님이 해달라고 추천 들어오면 우리 전략기획에서 예산 다 세워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예산 세워주고 편성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고요. 저 마을에 갖고 누가 세웁니까? 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그 대부분이 지금 마을회관은 많이 없어졌고요. 왜냐하면 그걸 경로당으로 많이 바꿨거든요. 그 자, 시설을 더 자, 보수해가지고. 보시면요, 지금 예산 낭비 신고센터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 지금 신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오른쪽 거를 그나마 동네 분들이 경로당이 됐든 마을회관이 됐든 용도가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왼쪽에다가 이거를 져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자, 뒤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화장실도 열악한 이곳에 먼저 해주는 게 맞는지 먼저 보도록 좀. 아, 네, 그리고 뒤에 것 좀 봐주십시오. 다음 화면. 다음. 네, 여기 좀 봐주십시오. 여기는 인천 아니 대부도입니다. 대부도 월곶마을 15통인데요. 자, 다음 장 좀 봐주십시오. 이 월곶마을 15통이라고 하는 데를 저희 건축 양식 보십시오. 여기는 올해 진 것도 아니고 작년에 진 것도 아닙니다. 자, 건축비가 계속 질문을 드렸더니 건축비를 어떻게 산정하십니까 했더니 우리는 안성은 조금 더 낮게 산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표준 단가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표준 단가를 적용하는데 어떻게 인천은 저렇게 딱 봐도 세련되게 편의시설 다 해놓고 졌는데 우리 안성은 네? 완전 옛날 그 첫 번째 건물 다시 제일 앞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최근에 짓는 것도 저렇게 졌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그 생각 차이긴 한데요. 사실 뭐 부의장님께서 지금 현대 그 시설로 지려면 진짜로 어디보다 좀 낮게 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당연하죠. 말씀하시는 당연하죠. 네. 근데 1,000만 원이 더 들든 2천만 원이 더 들든 당연히 그렇게 줘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시민이 주민이 편하게 줘야 되고 네. 네? 한 번 지면은 포도박물관처럼 15년 쓰다가 버려버리지 않게 제대로 줘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이 마을회관 질 때 저 공사 어떻게 받습니까? 저 공사. 지금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저거 지금 입찰입니까? 경로당 아니면은 수의계약입니까? 저기 이제 민간 자본 보조로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저 입찰입니까? 민간에서 이제 그거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유도 도와주지만 민간 보조금을 나가기 때문에 민간에서 해요. 사실 저희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 보조 그 사업자하고 저 민간에서 불악에서 네. 서로 이제 계약을 해서 통해서 이루어져. 사업자와 그래- 민간이?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보조금 신청을 저희한테 민간이 하면은 누가? 그 마을에서 이장이 아니면은 면장이 하십니까?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거죠 이제. 주민협의체에서요. 예. 주민협의체가 그러면 문제가 있군요. 제가 생각할 때 저기 저 공사요.
그 면 이장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장님이 면 이장님이 저 공사를 하고 계시다고요. 이장님이 대표를 이장님이 사업자 저 이해충돌이나 뭐 그런 거 막 안 걸립니까? 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거 지금 그 저 마을회관이요 공사를 그 면 이장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장님이 이제 그런 사업자를 갖고 계시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사실. 아니 사업자를 갖고 있으면 됩니까? 사업자를 이게 갖고 있으시면 예. 아니 저희가 보면은 이해충돌이라 그래서 직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의원들도 다 여기 올라오면서요 생업을 다 놨습니다만 예 원래 하던 종사하던 일들을 놓고서 이해충돌 방지다 해갖고 다 놓는데 이장님은 공인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저희가 면을 대표하는데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감사해서 지적할 수 있는 감사해서 가서 조사해서 네. 드리겠습니다. 저게 어떻게 제가 지금 뭐 하도 말만 열면 명예훼손이니 뭐가 어쨌니 해서 제가 저 이장님 어느 면 이장님이 서원면 이장님이십니다. 네, 불화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불화까지 얘기하면은 또 이제 맨날 소송하다가 변호사비 드냐고 아주 주머니가 거덜날 지경입니다. 네, 그래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 저희가 말씀 저거 예, 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거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저거는 이해충돌에 걸리는 건지 안 걸리는 건지 예? 김영란법에 저 선문은 아니니까 그건 아니겠네요. 이해충돌이구나. 지금 다음 거가 막 이제 이게 막 떠올라 갖고 말이 됐는데요. 일단은 저 부분을 말씀을 제기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그리고 건축 양식도 보십시오. 아니 실시 설계비가 왜 들어갑니까? 저거 옛날 건데 옛날 거 그냥 갖다가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0.6% 받는 실시 설계비는 완전 그냥 거저먹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로 땅 짓고 헤엄치는 거 다 있는 설계도면 갖다가 똑같이 예 복사하기로 탁탁탁 예한 100개 정도 마을회관이나 저런 거 지면 그냥 조금만 평수 늘렸다가 조금 줄였다가 땅 모양이 바뀌면 약간만 돌렸다가 근데 이제 그거를 이거 완전히 공통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적용한다면 실시 설계를 갖고 계속 적용하면 되는데 그 불황마다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저 구조가 뭐 틀릴 거란 말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설계는 껌껌이 다 해야 되는 거로 제가 보여지고요. 껌껌이 하는 건 근데 좋은데요. 이제 지금 거의 끼워 맞추기식 아닙니까? 그럼 실시 설계비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도 된다고. 어떤 건 2%대도 있다고. 네, 일단 2%, 저는 2% 거의 비슷비슷한 그 양식이라면 2%대에 저 실시 설계비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우리 안성 시민은 피 같은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는 거 아까 저기 예산 낭비 신고센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거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 실시 설계가 거의 똑같은 모양의 그런 건축 구조로 하고 있는데 6% 줘야 되고 아까 보니까 4점 몇 프로로 낮춘 공무원들도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해충돌이 저게 끼는지 안 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찰이었다면 어머 제가 제주도 좋다. 그 이장님은 어떻게 입찰을 이렇게 잘 받았나 그랬는데요. 저 면 이장님이 하신 겁니다. 그 서면에 계신 어느 불악 이장님께서 공사하신 거고요. 그 이장님은 재주가 좋게 공사를 거의 다 하십니다. 많이. 또 거의 다라고 그러면 또 왜 거의 다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으니까 많이 하십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잘잘못이 있으면 해서 저기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한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건 제가 저기다 준비를 좀 못했습니다. 예산을 보통 통과시켜 주시잖아요. 담아 주실 때. 이거 저기 우리 장애인 시설 예. 다비타의 집 예, 예. 그 보수공사 저기 연결 통로하고 이용자 식당 증축공사 견적서입니다. 안성 시민의 혈세로 저는 안성 딸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성의 딸이다 보니까 좀 더 예민해져서 이런 게 눈에 탁탁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안성 시민의 혈세로 예? 여기 안성에 지금 이 다비타의 집에 저기 연결 통로에 그 이용자 식당 증축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안성 시민의 세금으로
이 공사를 하게 하실 것 같다면 안성업자에게 안성에 있는 건설업자들 일하실 수 있는 게 주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금액도 높아요. 이 금액도 있죠.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7,8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입찰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충주입니다. 우리하우징 주식회사가 이거 내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그거는 내셨는데요. 저기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가 아니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 제한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디가 당선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마을 거는요. 마을에 가는. 마을회관 마을회관도 그건 제가 돈이 넘으면 이거는 예산이고 그거는 보조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보조금은 그것이 보조금인 그거는 보조금이라고 하시면 그 부분의 공사도 앞으로는 바로 잡혀야 될 부분이네요. 왜냐면은 그 마을로 줬으니까 주민자치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누구랑 집행했는데 계약해도 두 가지 상관없다.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민간한테 보조금을 줘서 그 민간이 그 민간 단체든 이런 분들이 이제 그분하고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니 그러면 부분이- 민간 단체가 업자하고 계약하는 거는 예, 예. 지금 정산은 받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정산 받을 때 그 세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산 받을 때 세금으로 써야 되는데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통제를 하죠. 보조금 세금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정당하게 입찰로 가든가 예 아니면은 저기 견적을 받아서 비교 견적 받아가고 수의계약을 줄 것 같으면 비교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자재는 뭐를 쓰겠다라는 것까지 세부 내용까지 넣어가지고 잘 해놓은 곳에다가 공사를 주는 게 맞죠. 지금 보시면 그 월곶은 똑같은 공사비를 갖고 예? 그 안에 내부까지 보시면요.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차이 나니까 안성시가 항상 낙후돼 있다고 건축주자도 낙후돼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돼 나가야 된다고 시정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그 예산 낭비 그 신고센터에다가 신고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그 신고센터에 이 행감을 통해서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 저희가 향후 한번 확인해 것들도 보겠습니다. 보시면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히 봐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거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안성시에서 국가첨단 전략산업특화단지를 추진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잘못하면은 소부장 단지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혼돈을 하십니다 주민분들이. 그러니까는 소부장 단지는 소부장 단지고 국가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는 별개인 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부장 단지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희박합니다. 왜냐? 반도체가 있고 뭐 2차 전지가 있고 디스플레이 사업이 있고 탄소 소재가 있고 정밀기계 요게 소부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약 둘, 넷, 5가지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몽땅 여기도 해주고 경상도에도 해주고 경기도에도 하나 해주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자꾸 우리 안성 시민분들께서 이해하실 때 국가첨단 전략산업특화단지를 추진하겠다라고 하시는 거를 그거와 지금 혼선이 계속 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소부장 단지는 소부장 단지고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별도로 아예 명확히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민들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사실 원래는 이제 반도체에 관련돼서 크게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지금 하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이라 그래가지고 뭐 미래 모빌리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자동차에도 다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굉장히 넓은 파운드래 이 저기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재 그 소부장이 소재 부품 장비거든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반도체를 그 소부장 특화단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신청한 부분은 지금 용인 국가산단처럼 이런 팹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을 짓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그런 소재 부품 장비의 기업들이 저희 안성시에 유치하는 이런 거를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신청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펩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 소부장 특화단지가 없으면 이것도 운영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다 저희가 된 다음에 이런 그 여러분들 그 TV에 보시면 그 웨이퍼라고 이렇게 동그란 거 판 나오잖아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가 연마도 하고 입히고 이런 과정을 이제 그 저기 그 소부장 특화단지에서도 하고 이제 펩에서도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두 개가 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단지도 있어야 되고 소부장 특화단지도 있다 같이 그래서 항상 협력 단지가 옆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먼저 번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저희가 지금 산통부에다가 신청한 것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반도체 산단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저 번에 김학용 국회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크게 그래도 삼성이라는 이런 데가 큰 국가 산단이 안성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고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특허단지를 신청해서 그게 이제 7월 중에 발표가 뭐 지정되든지 안 지정되든지 발표가 나올 거로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진짜 네, 삼성이 계속 들어오고 혼돈합니다. 네. 삼성이 들어오고 SK 들어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크게 구분을 나누면 펩 공장을 짓는 요번에 원삼에 짓는 거가 이제 그런 거고 여기 이제 용인 그 이동읍에 짓는 게 그거고 평택 고덕에 짓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하고 연계된 산업이 용인도 있어야 되고 안성도 있어야 되고 주변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깝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도 전략적으로 신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네. 뭐 저희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 네, 명확히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자꾸 혼동하게 하지 마시고요. 왜? 지금 계속 보면은 공영버스 저기 지금 이제 그 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네? 광역버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혼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분들이 안성 시민분들이 지금 그것도 지금 혼돈하고 계시고 어떤 혼돈을 하느냐? 이건 그냥 안성시에서만 추진한 걸로 그리고 무슨 뭐 예? 함께 했다도 아니고 무슨 뭐 이렇게 했다고 대형 현수막 소면에 갖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 홍보하는 현수막 부분은 보면서 모든 부분에서 다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다 연계해서 한 부분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걸 저기해서 이런 건 아닌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홍보인지는 전혀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홍보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하실 때 정확하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됐다 이렇게 좀 정확히 짚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태훈 의원님께서 바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냥 네. 보충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저희 동부권의 보계면 동신산단이 지금 주민들께서 이제 혼돈하시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정확히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안성시에서 이 반도체 관련돼서 네. 소부장 네. 관련돼서 동신산단을 추진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제 그거 말씀드리면요. 뭐 저기 뭐 도시개발과에서 노인들 저기 업무 보고한테 보고 드렸을 건데 사실 이제 동신 일반 산업단지로 지금 조성 중에 있고 그 이제 그 저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이제 같이 연계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공단 개발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뭐 인정하는 그런 관리 공단이죠. 그렇게 이제 일반 산업단지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 산단. 예, 그거를 이제 일반 산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반도체하고 연결돼서 반도체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산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고. 아 그러면 이제 애초에는 일반 산단으로 예, 예, 저기 예, 예. 추진하고 있었던 건데 예,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예를 들어서 소부장 단지로 예, 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산자부에 신청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게 7월 경에 결론은 발표가 난다는 게 맞습니까? 예, 현재 이제 그 뭐 7월 며칠자는 아니지만 7월 경. 7월 경으로 이제 지금 발표가 날 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7월 경에는 확실하게 결과는 나오고 네. 만약에 거기서 배제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기 저희 안성시에서 뭐 국가에서 정부에서
저희 안성시를 지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지정 안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게 안 되면 만약에 안 되면 일반 산단 추진하겠다는 얘기시고 그렇죠. 예. 그게 계획이 2030년인가? 2028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일반 산단을 조성을 언제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2028년도까지 28년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진행하다 보면 이제 약간 좀 그거는 왔다 갔다 그럴 수는 있다고. 애초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신산단의 이 동부권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뭐 저보다 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농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절대 농지가 100% 아닙니까? 거의 이제 그 대부분이 절대 그 농업진흥구역이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은 이제 농림부에서 이제 뭐 거기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하죠. 농지 푸는 거에 대해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일단은 보계면이나 동부권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못 풀었을 때 엄청난 그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반도체 산단으로 이제 저기 지정이 되잖아요. 사실 예. 국가에서 산통부에서 지정하는 국가에서 지정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농지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농림부에서도 지금 용인 국가 산단도 거기도 농지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도 여기도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네. 저희가 안성시에 추진하고 있는 일반 산단 이게 만약에 가정이 안 됐을 경우에 예. 일반 산단으로 왔을 때는 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얘기예요. 저희 그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일반 산단으로 네. 지정됐을 때도 네. 그게 이제 지정이 되면은 그 저기 농림 저기에서 일단 국가에서 이제 행정적으로 해서 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푸는 데는 더뭐 쉽지만 않겠지만 더 수월하는 거죠. 사실은 뭐로 지정이 되면은.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뭐 농지를 먼저 풀고 그걸 하는 것보다는 그게 먼저 지정된 다음에 농지 푸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지금 용인 산단 거기도 그냥 무조건 해제될 거예요. 그거는 해제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 안성 우리 동부권 시민들께서 이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길래 사실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안성시에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밝혀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시민들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예. 그 일반 산단으로 동신 일반 산단으로 조성하는 중에서 같이 병합해서 저기 반도체 산단으로 이제 변경을 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반도체 산단이 다행히 이제 먼저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면은 이제 반도체 산단으로 조성돼서 투투랩으로 가고 있다. 예, 예. 지금 그렇죠.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지정이 안 되면 예. 일반 산단으로 앞으로 뭐 나름대로 뭐 여러분들 잘 아시피 거기 경보수가 통과되잖아요. 예.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저 국가산단으로 지정되길 아주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030 도시 마스터 플랜 계획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목표가 지금 30만이 목표더라고요. 전체적인 큰 로드맵을 보면 지금 저희가 뭐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안성 현재 인구가? 외국인을 포함해서 20만 조금. 외국인을 포함해서 20만입니까? 아니면 왜 그 18만이 기본 안성 인구고 외국인이 2만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을 포함해서 20만이 좀 넘고 예. 외국인이 빠지면은 20만이 약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그러면 통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외국인들 지금 그 예. 데이터는 민원 봉사까지 지금 매번 딱 잡혀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잡혀 있거든요, 사실 그게.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뭐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막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정확한 지금 숫자는 잘 모르고. 그렇죠. 하긴 그것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을 텐데 저는 저희가 2030 계획 마스터 플랜 계획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목표는 30만입니다. 그 계획서에 보면. 근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저도 뭐 제가 안성에서 오래 고향이 안성이지만 그냥 그 마스터 플랜 계획이 그냥 계획인지 이게 아무 생각 없는 계획인지 그냥 이상만 크게 가는 건지 이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한 5, 6년 남았습니다. 2030이면 예를 들어서. 근데 5, 6년 만에 지금 20만에서 10만이 든다? 이게 가능한지 너무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30만 자족 도시를 추구하고 지금 그 계획을 갖고 가는데 저희 안성시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로드맵이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다 그려지고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잠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수립을 한 게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는 그 내용을 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그 대략적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예전부터 이제 인구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되고 이런 것들 인구 수가 이제 이렇게 늘 거다, 발전되면서 그런 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너무나 그 전부터 뭐 2040년까지 안성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 사실 안 맞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그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계획을 발표할 때 청사진만 냈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인구 문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2030에 어차피 인구 문제는 지금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기본 계획에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본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목표치에 어느 정도는 가고 있는지 다른 뭐 인구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예. 일단은 안성은 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지만 개발 잠재력은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저희 부서라든지 일반 도시개발과라든지 도시정책과 이런 쪽에 이제 그 대규모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나름대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구도 더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하게 30만 막 40만 이런 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역이 발전되면서 인구도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안성시 발전을 위한 로드맵은 당연히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목표치를 가기 위해서 당연히 안성시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안성 시민도 그 목표치를 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앞장서서 앞장서서 해주실 분들이 거의 공직자입니다. 사실은 그 기본적인 거는. 그래서 그 목표에 최대한 저희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들하고 이렇게 잘 여기저기 협조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현 의원님. 네, 세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저희 재정 안정화 기금이 20년도부터 조성이 된 건가요? 네, 20년도. 지금 조성액이 총 얼마? 지금 현재 한 920억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20억 원이고요. 그 지금 저희가 그 불용액이나 2월액 같은 것들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보기는 좀 저기고, 이제 원래 그 재정 안정화 기금이 이제 그 일정 연도에 네네. 세입이 엄청나게 부족할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그걸 대비해서 이제 재정 안정화 기금을 계속 쌓아두다가 한번 우리가 이제 저금했다가 이제 필요할 때 쓴다는 개념인데, 이제 그 조례에 보면은 이제 재정이 필요할 때도 이제 투시도 저기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묶어놓은 건 아니고 필요할 때는 이제 꺼내서 쓸 수 있는 상황. 근데 지금까지 그 사용된 적은 없는 거잖아요. 한 번 사용된 거가 한 번 사용되지 않았었나? 한 번도 없다고요. 네네. 그 이제 지금 저희가 잉여금이 계속 좀 잉여금 비율이 높아서 요번에 22년 같은 경우에도 1,365억 순세계 잉여금이 1,365억 정도여서 이걸 좀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건데, 어쨌든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이게 어떤 그냥 현금성 자산을 갖고만 있는 거잖아요, 통장에. 그래서 이건 부가가치가 발생되지 않는 거고, 특히 순세계 잉여금은 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공공 서비스가 잠자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어떤 게 있냐면
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립 한도액 같은 것도 좀 정해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 뭐 일반 회계에서 약 2% 정도가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례에 그게 있습니다. 조례에 그 얼마가 발생됐을 때에 네. 얼마를 적립하는 거가 조례에 돼 있어 갖고 근데 한도액 같은 거는 없는 거죠? 전체 재정 안정화 기금 어디까지만 적립하자 이런 거. 얼마 이상까지는 얼마 이상이 발생됐을 때는 얼마까지만 적립하는 거로 이렇게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순세경여금이 얼마 발생될 때는 얼마가 되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발생됐을 때는 이제 얼마로 딱. 그러니까 그게 단계가 한 6단계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반적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이해는 되는데 재정 안정화 기금 총액이 어느 정도까지만 하자 이런 규정은 없는, 그런 거. 그런 규정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이제 밖에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을 그냥 쌓아놓는 저금통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어쨌든 혹시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이 19년도에 개정되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으면 그 교부세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안성이 받은 적이 혹시 있는 건가요? 교부세 페널티는 그런 거로 받은 건 없고요. 네네. 예전에 이제 그 감사를 받았었는데 보조금 집행을 네네. 좀 저기 해갖고 이제 지적돼서 그때 이제 그 수용자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저기 돼갖고 그때 한번 5억인가 얼마를 받은 거 5억인가 하여튼 얼마를 받은 걸 한번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제 지금은 현재 2월액이라든지 불용액 이거를 받은 건 없는데 2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은 최근에 생긴 거예요. 2월액이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그거를 교부세를 페널티를 주겠다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그 2월액에서 2월이 많이 되니까 그게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가 페널티를 받을지는 아직 뭐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이제 전국 거를 다 따져가지고 거기에 부족액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냥 딱 얼마다는 걸 저희가 산정을 못하고 행안부에서는 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구조적으로 우리가 계속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줄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알은 사실인데요. 예. 그 본예산 세입과 결산 세입의 세수 오차의 원인이 뭔가를 네. 봤더니 본예산 세울 때 결산에서 나오는 이월금이나 그 불용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 뭐 추가적으로 더 이제 깊숙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그 12월 달에 결산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연도말 폐쇄기가 이제 2월 28일 날 지금 이제 연말로 이제 폐쇄기가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2월 28일까지 이제 집행 저기 할 수 있어가지고 그때 폐쇄기로 이제 돼 있었는데 사실은 12월 달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로 공문을 뿌려요. 공문을 어떻게 뿌리냐면은 올해 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거를 미리 다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조금 사용 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예상되는 거에 다 나와서 거의 근사치가 결산에 맞아 들어가요, 그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걸 가지고 잉여금이 얼마 남은 거를 가지고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폐쇄기가 바뀌면서 그게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결산이 나와야 순세기 잉여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측치만 잡는 거예요. 이게 전년도에 얼마가 됐으니까 여기서 한 몇 퍼센트의 그 순세경험을 그냥 예산으로 잡아서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딱딱딱딱 안 맞아 들어가고 어떤 데는 많이 차이도 나고 어떤 데는 적게 차이 나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런 환경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세수 오차의 이유가 사실은 뭐 지방세나 교부세 세입 예측에서 크게 나는 게 아니라 2월액이나 이제 순세기 잉여금 불용액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지금은 그런 그 폐쇄기가 이제 어쨌든 12월 말이니까 네. 본 예산을 이제 편성할 때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그래서 그 좀 당겨서 아까 12월에 집행 불가능한 거 다 부서별로 보고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전에 좀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은 불가능한 건가요?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예측은 어느 정도 되지만 딱 맞아들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10월 달 되면은 부서에서 집행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적이고 연도 내고 다 집행을 해야 되고 그때 또 이제 대부분 준공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상황에서 그거를 나갈 거다 안 나갈 거다 분석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10월에 가장 많이 예산이 집행된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고 뭐 그 11월 달에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이 저기 일부 부서에서는 특별한 경우로 아니면 12월 달까지 다 집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봐도 많이 집행되는 게 원래 상반기에 많이 집행되는 게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대규모 공사들은 계속 공사가 이루어져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달이라든지 12월 달에 많이 나가고 그런 게 그때 못 나갈 거 보면 다 계속 이율해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리 그거를 순세계가 얼마 발생되는 거, 불용액이 얼마 발생되는 걸 파악하기에는 쉽지만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12월에 했던 것들을 제 생각에는 최대한 본 예산 편성과 이렇게 접합할 수 있도록 그 몇 달 당겨서 그래도 그때 당겨서 하면 훨씬 더 그 12월 달에 하던 걸 하면 그래도 훨씬 오차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의원님도 어저께도 이제 그 결산 심사하면서 저도 이제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게 이제 저희 시비만 갖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도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막 이런 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수시로 막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파악해도 그냥 우리가 파악을 하더라도 일부는 정확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해갖고 내기 때문에 실효성에서는 굉장히 약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뭐 어쨌든 뭐 지자체별로 이제 잉여금의 수준은 다 다르니까 네, 네. 혹시 이쪽으로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건 어떤 개선책이나 구조적으로 뭔가 제도를 마련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당장에 적합한 제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간을 갖고서라도 불용액이나 이월금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또 본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최대한 오차를 줄여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걸 좀 같이 좀 고민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얘기하셔서 이제지만 가장 그래도 저기 한 게 뭐냐면 그 2월 승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 부서도 통제도 해야 되고 먼저 번한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의회에서도 승인할 때 진짜로 확인해서 진짜로 있는 2월에서 이거 저기 할 거냐 아니면 진짜 불용해 갖고 새로 편성해서 되고 그 부분을 확실히 잡아주면 그래도 저는 많이 다운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에 그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네. 실제로 가장 많은 이월금이 남는 것들이 큰 대규모 건물 공사 같은 것들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걸 갖고 이제 데이터를 내보자. 네. 어느 당해 연도에 어느 정도 퍼센트의 사업비를 그 예산에 책정해 놓으면 이 정도가 평균적으로 쓰이더라. 그런 과들하고 같이 해서 그 기준을 마련해 두고 그 본 예산에서 사업 예산을 잡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만드는 것으로 네, 그렇게 이월 한번 사업비를 잘 네. 그 컨트롤하면은 네네. 그래도 이제 그 많이 불용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2월 단계서부터 잡아 나가면 이제 그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거로 보고 있고 잉여금도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이제 시간을 갖고 제도를 구조를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쭙고 싶은 게 그 지금 이제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시청사와 관련해서 지금 뭐 제3별관 짓는 것도 지금 일단은 보류가 됐습니다만 이전 그 행정복합타운 그게 예전에 2019년도에 얘기가 됐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9년도에 연간 200억 원씩 적립을 해서 1,600억 원을 적립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시청사 이전을 좀 추진을 해보자라는 게 그때 이제 7대 의회 때 얘기가 됐다가 무산이 됐고 또 20년도에는 행정복합타운 추진 관련한 여론조사도 본 예산에 담겨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론조사 진행된 건가요? 진행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행 안 됐어요? 왜 그냥 무산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뭐 예산으로 뭐 용역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뭐 건축 건립 이런 사업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안성시청은 굉장히 권위적인 공간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청을 올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래서 뭐 공영버스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좌절이 됐고 그래서 이게 당장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논의를 좀 시작할 때도 되지 않았나. 그때 2019년에는 시청사 이전 얘기하다가 다 면 단위
동단위 그 행정타운 아니 그 사무소를 네, 면사무소. 예, 신축 건립하는 거로 방향을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장기적으로라도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좀 논의를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용역도 이제 좀 발주를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2040년 중장기 발전 용역에도 행정복합타운 내용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뭐 용역이나 조사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돼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안 돼 있고요. 이제 그거 먼저 분에도 말씀하셔서 또 이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이제 지금 청사를 왜 옮기려고 그러는지 그 이유라든지 그리고 옮기면 어디로 옮기고 그 지역은 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도시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서 거기에 청사가 안 치고 뭐 경찰서가 안 치고 뭐가 안 치고 이런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 청사만 짓자 이런 쪽들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전 이게 규모가 간단한 뭐 작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규모고 사실 청사 짓는데 돈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재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먼저 번에 얘기했듯이 지방 뭐 부족하면은 그때 당시에 지방채도 뭐 국가에서 저기 빌려 와서 지방채 활용해서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건지 진짜로 이렇게 예측 가능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만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청사가 어디로 옮겨야 되고 이런 서로의 어떤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갖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그러니까 진짜 여기는 이제 여기 도시계획 다른 쪽 안성 전체에서 뭐 어디 도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런 계획이 먼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청사 논의하는 부분은 저는 좀 그게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도 여기가 공간이 지금 일부 여기 공간이 있고 이제 주변에도 부지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부지를 잘 해놓으면 되고 아까 권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뭐 이게 높다 보니까 예전에 어렵다고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도 이 부분을 이제 해소하는 방법이 아까 이제 공영버스 이용하는 부분 사실 그거만 되더라도 시민들은 거의 여기가 지금 여기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 그 청사 입구에 거기가 로테이션 되는 부분을 거기서 만들고 그 실내 전체를 시민들이 많이 가는 거기를 그 승강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는 게 이제 했었는데 저는 이제 청사 짓는 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일시적으로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그런 공영버스가 빨리 추진이 돼서 일부 부분이라도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저희들도 이제 단순히 청사를 옮기자는 게 아니라 그런 도시계획상으로 큰 구상들을 좀 해서 장기 계획적으로 이제 차근차근 밟아 나가자는 것이죠. 예. 이게 시청사를 옮기는 것도 뭐 10년은 저는 충분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년 뒤면 2033년이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이 청사 안에서 시민들이 그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때는 오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원도심 활성화라는 시장 그 공약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좀 이제는 좀 논의를 심도 있게 해서 추진할 것들을 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예. 말씀을 그러니까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얘기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계속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 예산 사업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그 추진 목표 사업 중에서도 시민 제한 사업 200억 원까지 확대 편성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주민 참여 예산제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활성화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분과위원회별로도 굉장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도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추경을 통해서 다 통과를 시키기도 예. 거의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보면 어쨌든 많이 변화가 있기는 하는데 저는 어쨌든 그 주민 참여 예산 학교를 하실 때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훨씬 더 강화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중요한 건 이렇게 분과별로도 나누고 뭐 지역별로 나누니까 굉장히 소규모 사업들만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그룹에서
이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안성시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사업들도 제한할 수 있지 않나. 그건 안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방향으로 좀 이게 뭐 마을에 족구장 인도 조성, 가로등 설치, 클린하우스 설치 이런 소소한 것들이 굳이 주민 참여 예산에 갇힐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에게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도 사실 200억이라 그러면 안성시 예산의 1%가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저께도 이제 저희 주민참여위원회 이제 그 권역별로 그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해갖고 어저께는 이제 시청 4층 대회실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저께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주민이 일상에서 지금 어떤 것은 제한을 하고 어떤 것은 막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저희도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제한하는 이유도 저도 들어보긴 했는데 나는 제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이제 그래도 이게 그 시작된 지도 그렇게 뭐 예를 들어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뭐 시작돼 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지만 그냥 모든 부분이 이렇게 금액이 크건 작건 모든 부분이 불편하면 다 내서 그게 판단해서 현재 이제 예산을 반영돼야 된다고 그러면은 뭐 의원들 심사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읍면동의 마을 한길 보장 뭐 이런 거를 주로 막 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불편하니까 낸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요번에 우리가 저기 하면서 가급적 그런 마을 한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많이 됐고 이래서 좀 지양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약간 제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거를 비롯해서 진짜로 현실에서 또 그게 필요하면은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일시적으로 이번 계획에서는 그걸 이제 지향을 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회도 어저께 통해서 했는데 하여튼간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냥 저기 주민들이 필요하면은 그게 뭐 금액을 꼭 200억 이거 떠나서 하여튼 뭐 그 이상으로도 잘 해줬으면 좋겠고 원래 이제 이 부분은 예전에 관선 있을 때는 그냥 관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막 그거 저기도 사고 그랬는데 일단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게끔 의원들 먼저 조례도 개정해줬고 그래서 하여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우선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질의를 해주셔서 좀 짧게만 하겠습니다. 네. 유천 치수장이랑 평택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저희 안성은 사실상 44년 동안 피해를 받은 거는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도 보면은 뭐 국회의원 2분, 도의원 3분, 뭐 안성시의원 8분 모두 다 지금은 이제는 해제해야 된다. 라고 경기도든 정부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별다른 움직임이나 이런 건 좀 있을까요? 동향 보고 좀 짧게만 해주시죠. 네. 그거 최근에만 최근까지. 네. 최근까지 이제 지금 아까도 약간 뭐 최우섭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인 국가 산단이 지정이 되면서 그게 이제 약간 변화가 좀 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거기에도 지금 이제 우리 안성시 15,000톤 거기 15,000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지금 그게 지정되면서 한 12,000톤 물량을 다른 데서 확보하면서 일부 거기에 상응하는 구역이 해제되는 거로 지금 논의가 국가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저희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이제 동향 감지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아까도 이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저희도 지금까지 쭉 해왔지만은 어필을 강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 환경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관계기관들하고 한번 그 국회 저 가가지고 한번 토의도 한 적도 있고 그것도 계속 연계해서 나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수산본부에서 저희 아까 시군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진짜로 실속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어제 그 혹시 그 언론에서 나온 것도 평택시에서는 또 환경단체에서 용인그램에서 해제되면서 이제 환경단체에서 또 어필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얼마 전에는 천안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천안에서 거기 국장님들하고 한 7분이 오셔가지고 안성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좀 확인하고 자기네하고 연대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네, 저희 안성은 그동안 물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유천 치수장이라든지 송탄 치수장 문제를 저희가 감내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물 공급을
저희가 아니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이게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강력하게 경기도나 정부에 좀 요구를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 안성시 면적 16.1%가 지금 규제를 받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안성은 언제까지나 희생양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략기획 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네. 저희 양성 방축 일반 산업단지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민들 동의 부분에서 좀 지금 반대 입장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양쪽 입장이 안성시나 주민들 입장이 너무 달라서 이거 좀 말씀 좀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도시개발과에서 저기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코멘트 뭐 좀 들은 바 아니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일단 이제 용인 국가 산단이 거기도 지정되면서 그래도 여기 가열 산단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전에 가열 산단 조성하는 부분도 그때 방축 산단도 나오고 근데 이제 지금 용인 산단이 지정되면서 인근 거리가 거기다 보니까 저 협력 단지로 거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로 제가 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논의들이 이제 주민들도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제 저희 부서가 그거는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잘 제가 어쨌든 올 10월에 경기도에 산업단지 물량을 신청할 계획은 있잖아요, 안성시에서.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듣지 못했는데요. 일단 뭐 도시개발과에서 네, 물어보면은 따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전략기획 담당관실에서도 지금 10월에 경기도에 산업단지 공급 물량을 신청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 아, 예. 한데 그 전에 주민 의견 청취를 먼저 거쳐야 된다. 이게 지금 안성시 계획으로 보면은 공급 물량을 신청하고 그 후에 주민 청취를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6월인데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네. 이게 그 전에 주민들이랑 의견을 조금 청취를 듣고 해결을 해야지. 이게 제가 봤을 때 저희 SK 협약 당시에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산업단지 물량을 좀 주겠다라고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축 산업단지 공급 물량을 신청하게 되면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그 전에 해결돼야 될 게 저희 안성 시민들 실제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전략 담당관실에서 이 주민 의견 청취를 먼저 하고 나서 아직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니까 그 후에 이제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을 조금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조금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이제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걸 하려면 그분들을 넘지 못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과정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만 질문할게요. 네. 저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업무 협약 내용 있죠? 예, 원삼에 지금 안성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안성에 받고 있는 게 혜택을 받고 있는 게 뭔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게 이제 그 사항들이 있어요. 한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북부 도로라든지 뭐 친환경 농산물 판매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환경 문제라든지 하여튼 한 10가지 정도가 저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아직까지 저게 이제 방류수물이 안 내다 보니까 약간 좀 추섭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그게 있습니다. 그 자료. 지금 받고 있는 거 있어요? 예? 지금 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거, 뭐 농산물이라든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이제 지금 저기 그 화장장 이용하는 거에 이제 감면하는 부분 이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감면하는 거로 돼 있고 또 이제 그 SK에서 저기 하이닉스에서 이제 저희 그 시민들한테 아직까지 그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제 그 애들한테 이제 뭐 장학금 지급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또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저희한테 지금 현재는 화장장밖에 못 받고 있죠?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건 그거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 진행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하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좀 파악해서 예. 서면으로 좀 주세요. 예.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전략기획 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